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생지옥으로 변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 베네수엘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석유의 저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인데 뭐 국가 경제가 너무 석유에만 의존했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치 꼭 나오는 거더라고요. 꼭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망한 이유. 근데 이제 차베스, 그 다음에 마두로, 이렇게 좌파 정권이 포퓰리즘 정치를 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석유 가격이 폭락, 그 다음에 경제 붕괴. 자, 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왜 폭락했고 경제는 왜 붕괴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 나오네요. 2014년에 세계 석유 가격의 급락으로 마두로 정권 하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 자, 요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셰일가스. 그 다음에 국제고립과 제재, 부정선거와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경제 제재를 했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했겠죠. 부정선거, 너네는 부정선거고 인권 탄압이야, 올바르지 않아, 이러면서 경제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지옥이 되고, 이제 난민이죠. 국민들은 해외 탈출을 시도하고 사회는 붕괴된다. 이러한 식으로 나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과연 포퓰리즘 정치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가 경제가 석유에만 의존했기 때문일까? 자,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세계 최대급 확인 매장량을 가졌대요. 확인된 것만 이제 세계 최대급이래. 근데 이제 경진류가 있고 중진류가 있는데 중진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산유국 중에 엄청 강국인데, 이 위치가 남미에 있죠. 남미 베네수엘라는. 근데 여기는 미국 뒷마당이라는 겁니다. 미국 바로 뒷마당에 이제 산유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글로벌 리스트가 반드시 길들여야 할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차베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더니 독립을 선언해요. 야, 나는 글로벌 리스트 너네 말 안 들을 거야. 통제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언을 한 다음에 미국과 IMF의 경제 통제를 거부하고 자국의 석유 회사를 철저히 국유화합니다. 그 다음에 석유 수익입니다. 석유 수익을 빈민 복지와 자국 산업 재건에 쏟아붓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석유 수익을 빈민 복지와 자국 산업 재건에 쏟아부어요.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를 위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단지 글로벌 리스트의 말을 안 들었을 뿐이에요. 차베스가 한 말, 우리의 석유는 더 이상 제국주의자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그러면 글로벌 리스트가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겠죠.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하면 이제
복수를 합니다. 금융경제 공작. 자, 이때부터 글로벌리스트는 베네수엘라의 국제 금융망을 차단합니다. IMF, 세계은행 등을 통한 차입 경로를 봉쇄하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달러 공급을 축소하죠. 세계 모든 나라들은 무역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가 국제 통화기 때문에. 근데 이 달러를 공급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 결제망 이 스위프트나 외환시장 접근을 서서히 줄입니다. 이 스위프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봉쇄를 당했었는데 러시아는 살아남았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무너집니다. 그에 앞서서 이 스위프트가 뭔지는 앞선 영상에서 금융 지배 세력이 어떻게 이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에서 이 스위프트에 관한 것은 내용을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가서 이거 쳐도 다 나옵니다. 이게 뭔지. 자,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을 강화하죠. 국제 신용평가사들, 무디스, SSP 이런 데서 베네수엘라를 거의 부도 직전으로 평가해 투자 유입을 그러니까 돈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것도 한 번씩 한국 기사에서도 나오죠. 한국이 이번에 뭐 신용평가에서 AA나 AA 플러스나 뭐 트리플 A나 뭐 이렇게 받았다면서 막 좋아라 하죠. 이거는 글로벌리스트가 한국을 아직 잘 살려두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방법으로 이제 베네수엘라에 이제 돈줄을 죄는 거죠. 비공식으로 금융을 제재한다. 미국 은행들이 베네수엘라 금융거래를 꺼리게 만든다. 자, 이런 것도 있었고, 결과 베네수엘라는 국제무역과 금융거래가 점차 마비되었고 필요한 외화를 벌 수 없게 됨.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금융경제 공작을 했고,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자, 내부 붕괴를 유도합니다.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글로벌리스트가 싫어하겠죠. 너 어디 한번 망해봐라. 그래서 심리전과 쿠데타 시도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과이도라는 뭐 인물도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미디어를 조작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국 언론들이죠. 조중동 뭐 아니면 뭐 JTBC 이런 애들, KBS 뭐 SBS 다 똑같습니다. CNN, BBC 같은 글로벌 미디어가 차베스 정권을 독재, 부패, 미치광이 정권으로 몰아세웁니다. 저 언론들한테 돈을 먹여가지고 제 정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내부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국 내 엘리트 포섭, 이제 베네수엘라 내 엘리트, 뭐 교수들이든지 뭐 여기는 이제 대기업 경영진, 뭐 군부, 일부 정치 세력, 돈 주죠. 돈도 주고 뭐 여자도 주고 하겠죠. 그래서 반차베스 세력을 조직. 그러면서 이제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미국 CIA가 지원한 쿠데타가 실제로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깨어 있었죠. 이때 민중의 반발로 실패. 한국은 안 깨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매우 아픈 일입니다. 그게. 어쨌든 요약을 하면 베네수엘라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복합 공작이 치밀하게 펼쳐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두로라는 사람이 정권을 이어받게 되거든요. 이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이제 2013년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사람이 정권을 물려받게 됐는데, 이 사람은 카리스마도 없고 경제 감각도 없었대요. 그래서 요놈 봐라 하면서 이제 요 틈을 타가지고 글로벌리스트가 어떻게 했냐면 국제 유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미국 셰일 오일을 대량으로 증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가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중동 그 페트로달러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베네수엘라를 노리고 한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을 극도로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연달아 가합니다. 파상 공세죠.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는 못 버텨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의료랑 식량이 붕괴, 난민 유출이라는 총체적 붕괴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1, 2년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니까 차베스가 10몇 년 해먹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글로벌리스트가 굉장히 무서운 놈들이에요. 계속 끝까지 무너질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자, 정리. 베네수엘라의 교훈.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내부 무능 때문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글로벌리스트가 금융망, 언론, 에너지 전략을 총동원해서 이제 아까 돈줄 잘랐죠. 언론, 돈 매수해가지고 내부에서 폭동 일으키게 했죠. 그 다음에 셰일가스, 국제유가 폭락, 이런 전략을 총동원해서 벌인 장기적 약화 프로젝트의 희생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석유라는 전략 자원을 가진 나라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주권을 추구하면, 누구로부터 자주권을? 글로벌리스트로부터 자주권을 추구하면 어떤 최후를 맞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예,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제 이렇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